안녕하세요. 저는 중3 딸아이 외동으로 키우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정신과까지 갔다 왔네요. 우리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아주버님네 아들 앞길 막는다며 계속 공부 못하게 방해하더니 심지어 당근마켓에 우리 딸 책상을 팔아버렸다가 걸려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앞으로 시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의논 좀 해주세요. 연 끊고 싶은 저희가 너무한 건지. 결혼한 지 2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 예쁜 딸을 낳았어요. 3개월 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네에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시조카죠.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아주버님은 전문대 교수이시고 형님은 대기업 차장이십니다. 두 분 다 잘 나가시고 돈도 많이 버시는데 반해 저희 남편은 7급 공무원, 저는 몸이 안 좋아 아이 낳고 일을 관두었기 때문에 형편이 막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런 저희를 늘 배려해 주셔서 시댁에 큰 돈 들어갈 일 생기면 시아주버님께서 거의 70% 정도 부담하시고 저희는 30% 정도 내게 먼저 배려를 해 주셨어요. 아주버님네는 저희랑 가깝게 사는 편이고 저는 전업, 형님은 워킹맘이라 혹시 제 손 필요할 일이 생기면 자주 왕래하며 도우며 끈끈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거기에 아이들까지 동갑이라 자주 만났고 어찌 보면 거의 남매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바쁜 형님네를 대신해서 시조카를 맡아봐준 세월이 길기도 했죠. 서로 고마워하는 사이입니다. 저희 남편도 워낙 형 바라기고요. 저희 딸과 시조카는 같은 초등학교엔 다니진 않았지만 워낙에 같이 자주 놀러 다녔고 2주에 한두 번은 꼭 왕래했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서도 끈끈하게 지냈네요. 성별은 다르지만 딸인 저희 아이는 좀 와일드한 데 비해서 시조카는 남자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처럼 잘 맞고 게임이며 좋아하는 유튜버며 취미도 신기하게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건 저희 딸은 상위권에서 노는 공부 잘하는 아이고 시조카는 하위권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뭐 성적은 성적일 뿐이고 아이들끼리 잘 지내주니 저희도 서로 사이가 좋았죠. 그런 저희인데 시아버지 때문에 점점 민망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참 전형적인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어르신이세요. 시할머니가 두 분이셨대요. 아들을 못 낳으셔서 둘째 부인을 들이셨다고. 그 두 분이 시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다고 하네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아들이니 가치관이 어떠시겠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 진리는 절대 불변이십니다. 시아버지 그런 성향 다 알고 결혼한 저와 형님이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마음고생 하시는 게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아이들도 점점 머리 커가는데 백날 첫날 여자가 소리를 하시니 교육상 좋지 않은 면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시대에 맞게 고쳐드린답시고 한마디씩 거들며 생각 좀 트이시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네요. 진짜 다행히 시어머님이 아들들은 잘 키우셔서 저희 남편과 아주머님은 여자 존중할 줄 알고 생각도 올바른 편입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남편이 시아버지 닮았으면 쳐다나 봤을까요? 그래서 결혼한 거죠. 물론 결혼 준비하며 시아버지 때문에 나름 위기도 많았지만요. 시아버지의 어이없는 말씀들은 3일을 밤새워 말해도 모자랄 거예요. 대선 기간에 저희가 쭉 모여 앉아 TV를 보며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TV 볼 필요도 없다고 나란 일 알아서 뭐 하냐고 하시질 않나. 명절에 열심히 전부치고 일하고 나니 저랑 형님한테 고생했다며 두둑한 봉투를 나눠주시는 것 있죠. 감동도 잠시. 부엌대기들 품삯이라며 농담하시길래 봉투 안 받겠다고 형님이랑 같이 화낸 적도 있네요. 솔직히 시댁은 시아버지만 아니면 꽤 평화롭거든요. 아주버님이랑 남편이 아버님을 꼽주기도 하고 저랑 형님도 이젠 한 귀로 듣고 흘려요. 이런 집에 이사 온 우리 팔자라고 우스갯소리 하면서요.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라 시댁 자주 왕래했고, 솔직히 시아버지만 아니면 모여서 큰소리 날 일도 없고 잡음 없이 평화로워요. 그런데 저희 딸과 시조카 둘이 같은 나이라 그런지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서부터 애들 성적에 시아버지의 관심이 대단하시더군요.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한글도 혼자 떼어 6살 때부터 스스로 글밥 적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워낙에 뭔가를 배우려는 욕심이 대단했어요. 우연히 영어를 접하곤 영어 가르쳐 달라고 저희를 며칠을 졸라서 잘 다니던 병설 유치원 관두고 영어 유치원으로 보냈는데, 비싼 원비에 대한 걱정 무색하게 아웃풋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1년 만에 거의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잘해서 학원 통해 모 영어 학습지 광고 촬영 의뢰도 들어올 정도였어요. 영어는 기본으로 잘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선행학습으로 한 저학년 과정까지 거의 통달했었어요. 물론 학원에 기대서 가르친 게 아니라 저와 남편이 초등학교 문제집이랑 교과서 구해서 저녁 때 한두 시간 놀이하듯 3명이 식탁에 앉아 재미있게 공부시키곤 했는데 아이가 스펀지처럼 흡수하더군요. 주변에서 저희 딸은 영재 같다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난리였습니다. 반신반의로 해본 결과 여러 카테고리에서 모두 발달 상위를 차지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아이는 상위 1%에 드는 영재였어요. IQ가 엄청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책을 달고 살아 그런가 문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게다가 집중력도 좋아서 학년 올라갈수록 아이가 책상에서 빛을 발하더군요. 초등학교 내내 올백을 맞고 컨디션 안 좋을 땐 한두 개 틀리는 정도였습니다. 반면 시조카, 시아주버님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적으로 참 많이 푸시해줬었는데 그에 비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딱히 없더라고요. 영어는 틀기만 해도 뭔 말인지 몰라 싫다며 울었고, 책과 가까워지라고 한 질에 100만 원 전후로 하는 전집을 매달 사다 거실 한 면을 동화책으로 메꾸었지만 거의 안 읽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주버님네 집에 책 보러 가는 걸 좋아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책장에서 그 어떤 동화책을 꺼내 펼치든 다 쩍쩍 소리가 나는 새 책이라 좋았다고 하네요. 시조카는 참 착하고 얌전했지만 그 정도로 책상 앞에 앉아있기를 정말 싫어했는데 그게 영향이 있는 건지 초등학교 가서도 학습 결과가 안 좋았다네요. 초2 때 학부모 모임에서 시조카만 한글을 덜 떼서 형님이 창피해 죽을 뻔했다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서로 친남매처럼 잘 맞아 재밌게 놀긴 하지만 이렇듯 성적에서 갈렸네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늘 저희가 너무 부럽다고 했었고 저희는 시 아주버님의 재력과 능력이 부러웠었죠. 형님도 친정이 엄청 부자라 솔직히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가게를 내주든 건물을 증여하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저희는 딸이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이대로만 가면 제 앞가림 할 수 있어 다행이고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안정적으로는 살 수 있어도 아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전적 여유는 못 돼요. 암튼 이런 상황인데요. 시아버지가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부터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애가 공부 잘해서 뭐해? 어차피 시집 가면 그만인데 여자가 공부 너무 잘해도 안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처음엔 뭔 소린지도 몰라서 저한테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냥 자리 피하려고 하는데 한 집에서 여자 혼자 너무 잘나면 못 써. 남자한테 갈 복이 다 여자한테 간단 말이여. 장손자가 잘나야 되는데 큰일이야 아주. 이러시길래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 시아버지한테 난리 쳤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냐며. 지금 21세기라고. 어디 광화문 광장 같은 데 나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진짜 돌 맞으실 수도 있다고 하니 얼굴까지 벌개지시며 감히 본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버럭 화내시는 통에 분위기 완전 물먹고 그날 모임은 일찍 파했네요.
제 딸은 집에 오면서 내내 울고요. 그 이후로도 종종 만날 때마다 저희 딸한테 요즘도 공부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손주들 용돈 주실 차례가 오면 저희 딸한테는 집에 가서 공부 안 한다는 약속하면 줄 거라고 이상한 말을 하셔서 저희 애 울고 그랬네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저희 딸한테 미안하다며 주머니에 5만 원 더 넣어주시고 그랬네요. 암튼 그래서 저희 딸 할아버지 싫어했어요. 저희 친정아빠랑 너무 달라서요. 지 외할아버지는 공부 잘한다고 하면 어화둥둥 내 새끼 하며 궁디 팡팡 해주시는데 친할아버지는 공부 잘한다고 구박하니 말이에요. 차라리 시조카랑 저희 딸 둘 다 천둥 벌거숭이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나마 평등하게 애정 주셨는데 성적면에서 차이가 나니 차별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저희 딸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게 아까우신지 은근슬쩍 시조카한테 반찬 밀어주시는 것도 몇 번 봤죠. 그리고 둘이 같이 논다고 옥신각신 떠들 때 꼭 옆에서 저희 딸한테 한 소리 하며 귀 누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 큰 어르신이 유치하게 시조카 편들며 저희 딸 따돌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서 놀지 말라고 했어요. 저기 멀리 가서 놀으라고 허이허이 보내곤 했네요. 형님도 아버님 이러시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죠. 부담된다고요. 전화도 자주 하셨다네요. 애 공부도 안 시키고 뭐 하냐며. 장손자는 손가락이나 빨아먹고 살게 생겼다며 지 아빠가 교수고 지 엄마가 대기업 다니면 뭐 하냐며 부모가 한심하다고 한 소리를 했다네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랑 엄청 비교를 하신대요. 아무튼 참 큰일이었죠.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진지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뭐라고 해도 속 위에 경일기였네요. 요즘은 학생들 인권이다 뭐다 해서 석차를 대놓고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성적으로 추정하거나 선생님한테 슬쩍 물어보는 정도죠. 그런데 저희 딸은 솔직히 석차가 의미가 없었어요. 여전히 올백 맞거나 한두 개 틀리거나 하는 정도라 암묵적 전교 1등이었죠. 학원에서 치는 시험에선 항상 1, 2등 했고요. 중2 때 올라가면서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인강 신청해달라, 어느 학원 보내달라 요구하고 문제집은 이틀에 하나꼴로 순식간에 풀어대서 아이의 서점 전용 신용카드를 아이에게 주기도 했네요. 저흰 정말 복받은 거죠.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나 잘하니까요. 그렇게 중3 올라갔는데 아이 학교에서 저희 딸을 특별 관리해 주셨어요. 어느 특목고 보내면 되겠다며 저희 남편도 자주 불려가 중2 때부터 상담받곤 했죠. 저희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대를 목표로 잡았고요. 그 사실 알고 시아버지가 되게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무슨 여자가 의사냐며. 진짜 황당했죠. 하지만 형님네 아들, 그니까 저희 시조카는 만화책만 그렇게 보더니 일러스트를 하고 싶다며 미술학원에 간다고 했다네요. 원래 그림을 참 잘 그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입시 미술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이 그리고 싶어 하는 것만 딱 그려서 형님네가 좀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도 뭐 공부에 전혀 관심은 없었는데 본인 진로를 야무지게 딱 정했으니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장하잖아요. 시 아주버님도 그럼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 밀어주겠다 하셔서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사실 알자마자 노발대발 뒤집으시더라고요. 돈벌이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장손자가 이런 길로 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다 때려치고 공부시키라고 하셨대요. 산이며 땅을 당장 헐값에 팔아서라도 고액 가외도 시켜줄 수 있다며 말만 하라고, 내가 전폭 지원해줄 테니 무조건 공부시키라고 매일 전화하셔서 닥달하셨답니다. 시아주버님이 폭발해서 아이가 스스로 정한 거고 공부 머리 없는데 의미 없이 책만 붙들고 있느니 본인이 잘하는 거 빨리 해서 정하는 게 요즘 시대엔 낫다며 화냈지만 소용이 없다 하시며 형님이 저한테 하소연하셨죠. 그런 날들이었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아주머님네와 저희 부부를 호출하셨죠. 아이들은 떼놓고 조용히 오라시면서요. 갔더니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누워 계셨어요. 니들 아버지 좀 말려보라면서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용한 무당한테 찾아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
저희 딸이 시조카 가는 길을 떡하니 막고 서 있다네요. 저희 딸이 잘나도 보통 잘난 게 아닌데다 그 묵직함이 큰 바위 같아서 시조카가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대요. 장손자 살리려면 저희 딸 공부 못 시키게 해야 한다면서 조상덕이 지금 저희 딸한테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시아주버님네 아들이 말라 비틀어진다고 부적도 소용이 없으니 저희 딸을 어떻게든 막으라 했다네요. 이걸 그대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도 정말 황당하죠. 좀 돌려서 말하시던가 워낙 성격이 무대뽀라 그러신지 암튼 가감없이 말씀하셨고 당연히 저희는 난리가 났죠. 무슨 무당 말만 듣고 와서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냐고 형님은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극구 말려 앉히더니 부적 2개를 저희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주는 부적은 아이가 공부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잘 만날 수 있도록 복의 흐름을 전환해주는 부적이고 시 아주머님한테 가는 부적은 책상 앞에 딱 앉아 공부 쪽으로 승승장구해주는 부적이래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옥신각신 다투다가 각자 집에 돌아왔네요. 부적은 당연히 손도 안 댔죠. 형님이 기분 나쁘다고 당분간 시댁에 발길 끊을 테니 동서인 저도 알아두라고 하시대요. 저도 뭐 같은 맘이었죠. 그리고 한 달 뒤인가? 시아버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집 치웠죠. 아버님이 한 이틀 정도 집에 머물면서 부동산 볼일 좀 볼 거라시길래 갑작스러웠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셨기에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거실에 앉기보다 저희 딸 방을 먼저 열어보시더라고요. 아이는 학교 갔기 때문에 그때 없었죠. 딸아이 방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아버님을 방에 두고 저는 과일을 내어드리러 부엌에 갔죠. 그런데 찰칵찰칵 소리가 나대요. 뭔가 해서 급한 발걸음으로 가서 아버님 뭐 찍으셨냐고 여쭤보니 아이 벽에 걸린 사진이 이뻐서 찍으셨다고 얼마물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저더러 주민센터 심부름과 은행에서 돈 좀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셨고 알겠다고 했어요. 나가서 한참 볼일 보고 있는데 아버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며느라, 공동 현관문 어떻게 여냐? 여기 인터폰 화면에서. 네? 저희 집에 또 누가 오세요? 오실 분 안 계신데? 아는 사람이 잠깐 뭐 전해준다고 오기로 했어. 이거 어떻게 여냐? 네, 문 열기 누르시면 되세요. 그랬더니 알겠다시며 급하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볼일 보고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어정쩡하게 앉아 계시대요. 그러더니 급하게 집에 가겠다며 현관문을 나서셨어요. 너무 이상했죠. 갑자기 오신 것도 이상했고 갑자기 가신 것도. 일단 집을 대충 정리하고 딸아이 올 시간이 돼서 픽업하러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딸아이랑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방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이거 뭐야? 다급하게 딸아이 방으로 가니 이게 웬걸. 멀쩡히 있던 아이 책상이 없어진 거 있죠? 책상에 있던 짐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책들도 침대 위에 던지듯 쌓아져 있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소리를 악칠 넣고 딸이 목 놓아 울더라고요. 순간 아버님이 생각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남편한테 급히 전화해 말했더니 기가 막힌 듯 자기가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겠다며 아이 잘 달래주라고 하대요.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고 남편 전화 기다리는데 그 1시간이 한 달 같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에게 온 전화. 남편으로부터 전해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무당에게 다시 찾아가 자식들이 부적을 거부한다며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딸아이의 책상을 빼서 버리라고 했답니다. 뭐 그런 돌팔이 같은 무당이 다 있는지. 암튼 무당 말을 맹신하는 시아버지는 그대로 저희 집에 오셨던 거고 평소 애용하시던 당근마켓 어플을 이용해 무료 나눔을 하신 겁니다. 저희 딸아이 책상을요. 그 좋은 책상을 무료로 준다니 너도 나도 앞다투어 당장 오겠다고 한 거고 그렇게 저 주민센터며 은행 가 있을 때 우리 딸 책상을 모르는 사람한테 홀랑 버리신 거죠. 화가 얼마나 머리끝까지 나던죠. 시조카 잘 되라고 그딴 짓을 하셨다니.
앞으로 저희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신 걸까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차 끌고 달려갔습니다. 아버님이 소파에서 저희 보시더니 일단 앉으라고 하시군. 다 저희 집안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며 오히려 저희를 꾸짖으시대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당장 책상 갖고 오라고 난리를 치니 시아버지가 이미 내놓은 걸 어떻게 가져오냐. 여자가 공부 잘해서 득될 것 하나 없고 고생만 한다며 괜히 장손자 앞길 막지 않게 적당히 시키라 하시대요. 남편이 화를 주체 못해서 아버님께 혹시 노망 나셨냐고 심한 말까지 하자 아버님도 노발대발 하시며 저희 다 썩 물러가라며 자식으로 치지도 않겠다 하시길래 그러시라 하시고 시댁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구 전문점에 전화해서 아이 책상 똑같은 걸로 주문해서 가능한 제일 빠른 시간에 갖다 달라고 했죠.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무당말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신 아버님이 정말 이상해서 진짜 남편 말대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나 싶을 정도네요. 남편은 앞으로 아버님 연락도 받지 않고 이제 아무 도리도 안 하겠다며 거의 절연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시아주버님네에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전화가 와서 완전 경악하시며 그 양반이 드디어 미쳤다며 어머님도 정 다 떨어졌다고 저희한테 대신 사과하셨고요. 저도 정말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나서 정신의학과 가서 수면 유도제까지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생각할수록 열받아 화병 올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한테 문자로 아이 책상 바로 재주문해서 아무 의미 없을 거라고 그 무당한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답장으로 네 시조카 앞길 막으려면 마음대로 하라 하시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소름 끼쳐요. 무슨 부적이라도 써서 저희 딸 방 안에 붙이셨을까봐 샅샅이 뒤졌네요. 딸은 충격받았는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어요. 겨우 달랬네요. 이대로 시아버지와 연 끊어도 저희가 너무한 거 아니죠? 아무리 손주 차별하는 시댁 많아도 이 정도 사례는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춘배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마 5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종종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뭐 뜻도 좋고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1년생 갓 태어난 아가가 이 이름이라면 어떠실까요? 네, 저희 시부모님이 제 아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집안 싸움을 하고 아직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제 분통 터지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외동딸이며 남편 쪽엔 비혼주의 신호가 있습니다. 양가 개혼이죠. 친구 소개로 우연히 만나서 둘 다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귀었는데 황금 같은 인연인지는 몰라도 만나자마자 저와 남친 둘 다 너무 일이 잘 풀렸어요. 저는 운 좋게 초봉 3,800만 원 정도로 잘 나가는 무역회사에 합격해서 취뽀를 했고 남편은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로 매일 야근시키던 힘든 부서에서 벗어나 건강도 되찾고 비교적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황이 좀 안정을 찾고 남편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나 남편 집이나 두 분 다 연금 받으시는 직장을 퇴직하셨기에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는 것 서로 확인했고 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양가였기 때문에 물 흘러가듯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다만 제가 조금 걸렸던 것은 저희 부모님은 50대 초반이시고 시부모님은 70대 초중반이셨다는 겁니다. 남편이 저보다 8살 정도나 많고 게다가 남편이 막둥이여서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연세에 비해 꽤나 열린 마인드이신 줄 알았어요. 제 어깨에 작게 타투가 있는데 같이 찍은 사진에서 그걸 보셨나 봐요. 솔직히 어른분들은 문신에 대해 선입견이 있기도 하실 텐데 제 타투가 예쁘고 스타일리시하다고 하셨댔고 평소에도 남편한테 말하기를 늘 저한테 잘하라고 하셨답니다.
제 생일 때 저 미역국 끓여주라며 꼬깃꼬깃 종이에 요리 방법도 적어주셨고, 남자라도 살림할 줄 알아야 한다며 어머님이 남편 붙잡고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꽤나 살림에 일가견이 있는 남편이에요. 가끔 연애 때 남편 차에서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부모님과 통화할 때 제가 옆에 있다고 하면 너무나 살갑게 말 걸어주시고, 남편이 힘들게 하면 그냥 헤어져 버리라며 우습게 농담도 하실 정도로 연세치시군 유머도 있고 깨어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걸렸던 건 남편이 저 만나기 직전 사귀던 여자와 파혼을 한번 했다고 고백했는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게 그 이유라고 했어요. 결혼 코앞까지 갔던 거니 약간의 찝찝함이 없진 않았죠. 시부모님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저를 딱히 힘들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예물 예단은 모두 저한테 맞춰주시고 부담 안 주셨으니까요. 다만 아버님 친지분들께 인사를 많이 다녀야 했던 게 살짝 고됐었네요. 집안 가풍을 좀 중요시 하셨어요. 1년에 제사를 10번 하신댔고, 남편 이름이 좀 특이한데 그 이유가 집안 대대로 학렬에 맞춰 아들 이름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라네요. 고모 할머니도 많으시고 여러 당숙 어르신 등 남편 집 특성상 워낙 혈연 중심이고 위아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보니 저는 뭐 거의 처음 들어본 호칭에 아주 먼 친척 어르신들께도 남편이 안부 전화를 정기적으로 드릴 정도랍니다. 솔직히 제사 10번 있다는 얘기에 결혼 생각이 사라진 건 사실이었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본인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큰 집에서 하는데 아들이 많아서 저희한테까지 물려 내려올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 집에 일손이 많아서 나중에 결혼하면 저까진 절대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자기가 다 맡겠다며 각서도 써줄 수 있다고 했네요. 이건 상견례 때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못 박다시피 했어요. 저희 집은 좀 독립적인 편이고 친척들 왕래도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제가 결혼하면 시가 수많은 어르신들 챙기는 것과 제사 때문에 고생할까봐 걱정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시아버지도 손살에 치며 설날이나 추석 때만 얼굴 비추면 된다고, 가뜩이나 맞벌이이고 제가 회사 다니느라 고생하는 것 아는데 제사 참여까지는 걱정 마시라 하셨어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바뀐 것 아니까 어르신들까지는 시부모님 선에서 적당히 챙길 거고 저한테까지 큰 부담 주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인데 그렇게 말씀 주실 정도면 정말 생각이 많이 트이신 시부모님이셨죠. 감사했어요.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 친정에서 극구 거절했어요. 깔끔하게 반반씩 내서 공동 명의 해주자고요. 친정 아빠가 저한테 나중에 목소리 낼 일이 분명히 생길 텐데 친정이 능력 없는 것도 아니고 반씩 해주는 게 뒤탈 없다 하셨어요. 가정과 가구만은 시댁에서 해주시겠다 하셔서 5천만 원 정도 받아 필요한 것들만 샀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다 하시며 따로 저한테 1,000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습니다. 저도 시댁에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렸고 시댁에서도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며 환영해 주셨어요. 이렇게 별 잡음 없이 순탄하게 결혼했고 저는 시부모님 이쁨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셨기에 저도 두 분이 진심으로 좋았고 시부모님께는 제가 먼저 연락도 자주 드렸어요.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늘 제가 먼저 전화했는데 이 정도면 제 또래들 중에서도 제법 잘하는 편이거든요. 시댁에도 별일 없으면 한 달에 1번 정도는 늘 선물 사들고 갔었고요. 가서도 시댁 일 자처해서 돕고 애교도 부리며 꽤 살뜰하게 시부모님 대했다고 자부합니다. 시누이께도 먼저 연락도 드리고 서울에서 따로 만나 밥도 서너 번 먹을 정도로 저는 시댁과 사이가 좋았어요.
시댁에서도 제가 또래 며느리답지 않게 싹싹하다며 좋아하셨고요. 아무튼 그런 사이였는데 틀어지기 시작한 건 제가 임신하면서예요. 남편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시댁에서도 아이를 많이 기다리신 눈치였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남편이 먼저 커트해주는 덕에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으셨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도 어차피 아이를 가질 거라면 빨리 낳고 키워서 복직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고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자연 임신하게 됐어요. 소식 듣자마자 시부모님과 시댁 어르신들 모두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큰댁 아들 셋이 하나같이 모두 손녀딸만 낳아서 집안 어르신들이 발을 동동 구르던 차였답니다. 대는 이어야 하는데 줄줄이 딸이니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아들이길 바라며 엄청 기대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아이 한 8주쯤에 시댁 저녁 식사 때 들었는데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세상에 무슨 아들, 딸이 중요한가요? 임신 초기라 그런지 기분도 많이 나빠졌어요. 그치만 상딸이 휘어지게 차려주신 식사 자리에서 시종일관 웃으시며 저에게 이것저것 좋다는 음식을 계속 내어주시는데 그 앞에서 차마 불쾌한 티를 낼 순 없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야. 그럼 이제 딱 아들만 낳으면 세상 바랄 것이 없겠는데. 약주에 취하신 시아버지가 은연중에 마음의 소리를 내비치시곤 황급히 입을 다무셨지만 이미 늦었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목 빠지게 아들 손자를 바라셨던 거예요. 아, 네. 아들이었으면 좋으셨겠어요? 저는 아들, 딸 다 상관없는데. 제가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풀 죽은 듯이 말하자 시부모님이 가시방석 앉은 듯 저를 달래려 노력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그렇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아들 손주가 하나도 없잖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아, 그래. 뭐 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예뻐해 줄 사람들이니? 아, 뭐 그건 아니지. 그러자 남편이 더 방방 뛰면서 시부모님한테 절대 아들 타령하지 말라고 큰소리 치길래 제가 뭐 더 나설 것도 없었네요. 시아버지도 그냥 실언했다 하시며 저한테 사과하셨고 저도 오히려 그런 시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성별은 12주 초음파 검진에서 알 수 있어요. 12주 검진 날 시부모님께서 아침부터 전화를 하셔선 이따 진료실 나오자마자 바로 결과 알려달라고 하시고 오갈 때 모범 타고 가라며 제 통장으로 50만 원이나 넣어주실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누가 봐도 아들이길 바라는 분들 반응이셨기에 기분이 썩 상쾌하진 않더라고요. 네, 시부모님이 그토록 기대하시던 아들이었죠. 시부모님께 너무나 좋은 소식일 테니 먼저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남편보다도 먼저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예상대로 아들이라는 소리 듣자마자 두 분이 정말 흐느끼시듯 말을 못 이으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애달게 아들 손자를 기다리셨나 하는 마음에 고개까지 갸웃할 정도였죠. 너무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하셨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 계좌엔 시아버지 이름으로 100만 원이 찍혀 있었네요. 저녁에 소고기 사 먹으라면서요. 모르겠어요. 딸이었으면 이렇게 해주셨을까 싶은 마음도 들면서 싱숭생숭 물론 감사했지만요. 그렇게 저는 임신 기간 내내 거의 여왕이었습니다. 시할머니 포함 시댁 어르신들께 매주 선물 택배를 받았네요. 저 용돈 주라며 시부모님 편으로 돈도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시부모님께서 우리 살려줘서 고맙다라고까지 하셔서 어안이 벙벙했네요. 그렇게 저는 많은 어르신분들의 관심 속에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배가 꽤 불러와 만삭 소리를 듣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어느 정도 배 불러서는 저더러 시댁까지 올 필요 없다며 만남도 자제하셨죠. 아가, 회사는 만삭까지 다닌다고?
네, 어차피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쓰면 동료들한테도 민폐예요. 요즘 바쁜데 마지막까지 할 거 다 해놓고 가야죠. 힘들진 않겠니? 정 뭐 하면 그냥 회사를 간도. 월급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매달 150만 원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마음만 받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아, 그나저나 아범한테 얘기 들었지? 딱 우리 손자 차례에 배를 넣어야 하잖아. 네? 돌림자 말씀이세요? 솔직히 아들이라고 얘기 듣자마자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이셨기에 돌림자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같은 부서 선배 언니들이 돌림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저도 미혼 때부터 봤었거든요. 딸은 보통 그냥 넘어가지만 아들은 얄짤없이 돌림자 써야 한다며 골머리를 싸매더라고요. 투쟁 끝에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자식한테 붙이는 선배들도 많았지만 시댁에서 워낙 완강하게 나온다니 어쩔 수 없다며 자식 이름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제 사정 아는 부서 선배 언니들이 자기 일처럼 걱정했었죠. 이대리는 꼼짝없이 돌림자 넣겠다. 엄청 기다리던 아들 손주라며. 제사도 많고 그런 집인데 학렬 안 따지게 생겼어? 처장님, 저 너무 걱정돼요. 이상한 이름 지어오시면 어떻게 거절해요 또. 괜찮아. 그래도 꽤 트이셨다면서. 잘 넘어갈 거야.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무난한 이름이면 그냥 지어오신 대로 하는 것도 좋고. 박 과장님 봐봐. 돌림자 받아오신 거 엄청 촌스러운 이름인데도 군말 없이 지었더니 시부모님이 차를 바꿔주셨다네. 저는 뭐 대가 바라는 건 없고요. 제 아들 그냥 이쁜 이름 갖고 살길 바랄 뿐이에요. 진심이었어요. 평생 나를 대표하는 글자잖아요. 뜻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부르기 쉽고 분위기도 좋은 이름을 꼭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조인성 이름이 조두팔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탑스타가 되었을까요? 암튼 일하다 잠시 짬나면 남편과 카톡하면서 아들 이름에 대해 상의하며 행복한 고민을 했었어요. 남편은 무조건 제 뜻대로 하겠다고 했고요. 저도 두어 가지 이름을 정리해뒀던 상태였고 남편이 시댁에도 말해두겠다고 해서 저는 남편만 믿고 있었어요. 암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이렇게 다짜고짜 돌림자 얘기를 꺼내시니 갑자기 식은땀이 딱 나대요. 그런데 돌림자에 무려 배를 넣어야 한다고요? 게다가 이번엔 끝자 돌림이라 끝에 배가 와야 한다며. 듣자마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뭐 이상한 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많이 하는 글자도 아니잖아요. 배자가 들어간다고요? 배요? 배 넣어서 이름을 만들어야지. 우리 집안에서 잘 아는 장명가 선생님한테 100만 원이나 드렸어. 아주 잘 지어달라고 많이 드린 거야. 이름 나오는 대로 말해줄게. 네? 저희도 아들 이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어? 에이, 우리 쪽 첫아들 손주인데 당연히 촌수 따져 학렬대로 장명받아 지어야지. 이것만큼은 새아가가 양보해야 하는 문제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려해줬잖니.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혹시 남편도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말했더니 안 된다고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어찌 그래. 제일 중요한 이름 문제인데. 돌림자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지. 우리 손자 태어날 날이 코앞인데.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낳는 제 아이예요. 어미인 제가 이름 지을 권한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 뭐? 아니 권한이 무슨 말이야. 우리 쪽 첫 아들 손주라니까. 하며 절대로 이름만큼은 당신들께서 지어야 한다며 지금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아냐며 언성을 높이시대요. 이 집에서 태어나는 아들 이름만큼은 무조건 돌림자 받아 집안 대대로 의뢰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지어진다며 이 가풍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거의 10분을 전화기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다가 제가 지금 이 통화 힘들다고 울먹거리자 그제야 아차차 하며 전화 끊자고 미안하다 하시는데 전 이미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은 상태였죠.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가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중간에서 못 막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돌림자 때문에 촌스럽게 이름 지어줬는데 이것 때문에 학창 시절은 물론이고 평생 스트레스 받았다며 자기 자식만큼은 저희 부부가 이름 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돌림자 절대 안 쓸 거니 안심하라고 부모님 더 설득해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이좋던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났고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엄청 화내셨죠. 이름은 부모가 지어야 한다며 제 남편에게 중간 역할 똑바로 안 하면 우리 딸 다시 데려올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그저 죄송하다고 사죄했고요. 그리고 저한테 엄청 미안해하면서 손잡고 울기까지 하길래 마음이 좀 약해졌어요. 일단 이름을 어떻게 받아오시는지 보고 나서 투쟁을 하든 뭘 하든 하자고 했네요. 제가 돌림자에 대해 목숨 걸고 결사반대까지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괜찮은 이름이 나오면 그것 역시 저희 아들 잘 되라고 지어오신 이름일 테니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생각해 봤어요. 배자가 꼭 들어가야 한다면 배현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성이랑도 딱 맞아떨어지고 현자가 들어가니까 들었을 때 그렇게 촌스럽다는 느낌은 안 나잖아. 다른 글자 다 넣어봤는데 이게 제일 나아. 아니야, 됐어. 돌림자 안 써도 돼. 우리 아이 당신이 10달 배불러 목숨 걸고 힘들게 낳는 거잖아. 성도 내 성 따르는데 이름 정도는 당연히 당신이 지어야지. 돌림자 무시하고 그냥 당신이 짓고 싶은 이름으로 자식 이름 만들자.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남편 덕분에 고맙기도 하고 복잡한 심경이 들어서 남편 품에 안겨 울었네요. 어느 주말 늘어지게 낮잠 자고 있는데 남편의 언성 높인 목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어요. 남편이 작은 방에서 문 닫고 통화하며 싸우고 있더라고요. 뭔 일인가 하며 문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와 돌림자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황급히 전화를 끊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글쎄 그 장명가에게 받아온 이름이 글쎄 춘배라네요. 여기다 저희 남편 성까지 밝히면 신상 다 드러나서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성도 워낙 특이해서 진짜 놀림거리 그 자체인 이름이었어요. 너무 충격받았죠. 100만 원 주고 받아온 이름이 춘배라니. 2021년에 태어난 아기 이름이 춘배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바로 전화해 통화했죠.